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찰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관절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일선 검사들에게 이른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전파한 이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사찰 내용 중에 보면 우리법연구의 소속이나 합리적임, 특이 상황으로 땡땡 차장검사의 처제, 언론 동향에 민감함,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특이사항으로 땡땡 차장검사의 처제이니 재판부가 요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 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게.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 행동부터 하고 나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사찰 문건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뭐 익명 처리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다 지금 파악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겁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민간인인 변호사와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검찰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리한 이 문건들이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의 이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로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왔던 잘못들이 검찰 개혁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여느 행정부처와는 달리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은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책무 때문입니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먼저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에 요구되는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잘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또다시 혹세무민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을 조정하는 세금 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로도 보여집니다. 수십억 대 다주택을 보유한 우리 국민의 거의 1%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합니다. 또한 1.3%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서 64.9%인 43만 2천 명의 세 부담은 1년에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거주용 집 한 채 보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82%인 37만 6천 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내년부터 투기 조정지역과 다주택자의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투기 억제를 위한 결정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반면 집 한 채를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더 확대됩니다. 부동산 보유 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론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형태 멈추기 바랍니다. 잔혹한 성범죄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주빈 등 박사방 성착취범들이 자행했던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높은 형량이 내려져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판결 관행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무관용의 원칙을 담은 성범죄 관련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아동 성착취물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우리 당의 조두순 3법이 처리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됐거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에 입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